당내 소통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폭주하는 추악한 정치 공작의 실체가 완전히 까발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일 약을 쓰며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진짜 속셈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세훈 시장을 서울시장 자리에서 어떻게든 끌어내려 짓밟아버리기 위한 비열한 꼼수입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오세훈 낙선이 목적이냐는 거센 비판과 폭발적인 분노가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줄을 연장하기 위해 아군마저 사지로 내몰며 모름치한 난동을 마치 대의인 양 보여주는 장동혁. 민의를 배반하고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 폭주하는 장동혁의 비겁한 선동은 현명한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거대한 심판 앞에 흔적도 없이 처참하게 깨부서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란 글자보다 장동혁 대표 얼굴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잠시 웃었습니다. 장동혁입니다. 얼굴을 가렸는데 어떻게 얼굴을 알아봅니까? 아니 그 아까 사진 좀 띄워줘요.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 거. 얼굴을 다 가렸습니다. 아니 왜 저러고 나가셨을까? 그러니까 많은 대중 분들이 정치인이. 이러면 모르겠지. 많은 분들의 표현은 뭐냐면 눈빛 보고 알았대요. 특유의 그 동공 확장에 예. 마스크 아니 저거 벗었으면 범죄형 복장이에요. 범죄형 복장. 찔리니까 누가 그런 거죠. 체포됐을 때 저런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으면 저 현장에서 맞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이준석도 쫓겨나는 마당에 저기서. 아 근데 뭐 다양한 영상들 저도 올라온 거 봤는데 이준석 대표는 현장에 갔다가 이제 어머님이 중국인이냐라는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소위 이제 패드립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예. 그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게 알려지고 나서 잠시 7개표소에 투표소에 있던 표들이 개표가 진행이 되었던 곳이 바로 저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핸드볼 경기장이고 그곳을 에워싸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분명한 것은요. 초반에 저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론자들이 맞습니다. 자유대학이라든지 등등에서 공고를 냈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었는데 이게 지난 주말을 지나오면서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하게 하고 예. 뭐 성조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하게 하고 허용되는 구호는 재선거 요구와 또 허용되는 그 삼정권 깃발은 침해. 태극기 그리고 참정권 관련된 발언만 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주말에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추산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라는 것이고 서울시의 그 시 통계 자료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2030 세대들이 약 40% 이상 당시 올림픽공원에 있었다라는 자료들도 이제 오늘 언론을 통해서 나오던데요. 또 지금 이 시간은 그러니까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이 되면서 밤과 새벽을 지나면서 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양태가 좀 달라졌다.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인들이 숟가락 얹으려고 더 달라붙는 거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예, 이준석, 장동영 뭐 당 대표급들이 가는 게 뭐냐? 거기서 이제 빨리 선점해가지고 주도권 잡으려고. 이들의 세력을 이제 날 세력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깃발을 꽂아야 나중에 딱딱해지면은 안 되니까 지금 그거 갖고 침을 흘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안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 극우 세력이다. 또 어떤 부분은 이제 평범한 일반인이다.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제가 가봤어요. 어제 실제로 가서 봤더니 주말 낮이었습니다. 예. 극우 세력 있습니다. 막 무리지어가지고 일렬로 그 대열을 막 가로지르고 가면서 부정선거 막 이러면서 막 가요.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당시엔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못하게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2030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나온 이제 신혼 부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온건하고 재선거만 외쳐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일반인들이 한 9. 그리고 극우 세력이 한 1, 요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극우 세력은 주로 경기장 그 안쪽 문을 지키고 서 있거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가 자주 갔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주로 그 경기장 주변을 그렇게 행진하면서 이렇게 돕니다. 아니면 그 주변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평범한 일반인들이 맞고 순수하게 이제 재선거라는 구호를 통해 가지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고 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분들은 평범한 일반인이잖아요. 가정이 있고 회사가 있습니다. 해가 지면 이 사람들 빠져요. 그렇죠. 그리고
평일 낮이 되면 이분들 이제 회사 그러니까 가야 오늘 되고 월요일 되면서 학교로 다 가야 되잖아요.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문을 지키고 서 있던 이제 극우 세력들이 바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트맨처럼 나타나는 네, 나타나는 거예요. 밤이 되면 나타나요. 배트맨처럼. 무슨 마피아도 네, 아니고. 마피아처럼 고개를 네. 들어주세요.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보니까는 이제 뭐 경찰을 감금하고 조롱하고 뭐 네. 이제 핸드볼 선수들 뭐 하고 하는 것들이 그때 주로 벌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일반인 세력들이 얼마나 이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둘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전 관건이 아닌가 관전 포인트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정치인들이 여기 숟가락 얹으려고 막 오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 극우 세력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중국 분이시냐 막 이러고 이제 쫓겨나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한편 반면에 이제 전환길류가 오면은 일반인들한테 잡혀갖고 제발 좀 저리 가라고요 좀 이러면서 이제 쫓겨나는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한테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 소구력을 가지려면 당연히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목소리를 듣고 그냥 이게 잃어버리고 극으로 쪼그라들면은 뭐 그냥 순식간에 이제 잊혀져 버리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소리를 낸다는 거 그리고 국민이 이제 주권에 대해서 참정권이라는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오히려 존경스러운 일이다. 오늘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걸 부정선거론자들과 갖고 섞어가지고는 이건 굉장히 곤란한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정치인들 중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건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래요. 재선거가. 예, 수석 대변인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아니 오세훈 입장에서 누구 맘대로 막 좀 방송에 나오는 웬만한 국민의힘 쪽 패널들 뭐 이게 개파 가릴 것 없이 다 당론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저는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장동영 대표는 꾸준히 이 사태에 대해서 특검,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선관위가 밝힌 문제 투표소가 지금 50곳, 50곳인데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장동영이라는 인물은 판사 출신이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본인이 뭔가 해석을 하고 있는 주장입니까? 아니죠. 그냥 정치적 주장이죠. 법적으로 재선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네, 장동혁 대표는 일단은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가 당내에서 막 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본인의 거취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 중에 하나로 그냥 이 재선거 주장으로 돌파하려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밑도 끝도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고 이제 서울시장 재선거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하려면은 선거인이나 후보자 등이 소청을 해야 되고 소청이 선관위 하는 겁니다. 선관위 소청이 기각당하면은 이제 대법원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법리가 이렇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선거 결과가 바뀌었어야 돼요.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될 것이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서울시장 소송을 통한 재선거는 불가능하고. 기초의회나. 그렇죠. 예. 다만 비례대표나 기초 의원들 아주 득표차가 적은 예.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소송하고 한다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인용되더라도 거기에 한정해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초의회 선거만 하는 거죠. 아니면 비례대표 선거만 예. 하거나 서울시장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원하는 거는 사실 지금 핵심이 서울시장 선거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건 어렵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선인이 사퇴하는 경우 1번. 네. 오세훈 후보가 사퇴하면 돼요. 당선인 사퇴하면 됩니다. 그럼 재선거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일단 오세훈 후보가 그거를 할 것이냐.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네. 할 리가 사실 뭐 계속 말씀하세요. 만만해 보이잖아요. 명성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슈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오세훈 후보 이번에 3년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사퇴하고 또 나오면 못 나와요. 네 번째 나오는 게 돼가지고 네. 출마 자격이 출마 자격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요거는 법리적으로 세심한 검토가 추가로 좀 필요는 해요. 예. 왜냐하면 3기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3년임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따져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위험은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럼 그 위험을 없애고 하는 정치적 해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재선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예, 지금 댓글로 영호 6832님이 의미 없는 논쟁이다. 이렇게. 아니 그런데 이런 의미는 있지. 예. 장동혁 입장에서는 오세훈을 못 보겠는 거야. 너무 싫어.
나는 오세훈이 싫다고. 저 살아가지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와가지고 나 승리한 서울시장이다 이래야되면 그것만 생각하면 거기에다가 부산의 한동훈하고 같이 서 있어봐. 그러면 오한이 들어. 오한. 오한이 예. 그래서 저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뭐 지금 이 일련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오히려 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한 자신의 책임, 네. 당 내에서 또 자신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혼자 시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한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가 뉴스에서 다뤄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를 그 진지하게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저걸 통한 어떤 배경, 그다음에 지금 정치의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힘의 동학이라는 차원에서는 좀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예. 사실은 저 재선거 이런 부분은 장 대표한테는 호재예요. 지금 저거 말고는 어디 출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 구원의 동화줄처럼 붙들고 늘어지는 아니 이제 근데 조금 뭐 처연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그냥 뭐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제1야당의 대표고 그리고 이제 충남 보령 서천 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뭐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하라고 표를 줬을까? 그 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역할이 이런 것일까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판하고 반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장동혁 대표가 진지하게 저거를 자기 주장으로 내세우려면은 본인이 있어야 될 곳이 저기 잠실이 아니고 예. 올림픽공원이 아니라 의원총회장이죠. 실제 국회에 있어야죠. 네, 국회 해가지고 의원총회를 열든 이렇게 해가지고 당내 총의를 모아서 우리 그럼 재선거로 갑시다라고 설득을 해야 될 게 본인 일입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장동혁 대표 마스크 착용하고 나타난 그 장면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와, 이게 그 선관위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사태까지 이어져서 지금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주축이 되는 그 단체라고 하기엔 그렇고 뭔가 그룹들이 있는 것 같아요. 2030 청년들. 여기는 정말 순수하게 본인의 참정권 침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시비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들, 뭐 극우 세력, 부정선거 세력, 거기에 좀 이제 좀 뭔가를 이제 얻어 먹으려는 정치권의 극우 세력들, 뭐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이거는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쪽과 뭐 없는 쪽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그럼요.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이런 집회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할 때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애초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이제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반에는 아주 시작이 순수한 의도였고, 그럼요. 그 이제 시민분들의 답답함이 토로되는 예. 뭐 그런 자리였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정치인들이나 일부 세력들이 이 현장에 들어와서 소위 순수한 본질을 좀 희석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부정선거를 외친다든지, 그리고 뭐 재선거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국민의힘에 있는 윤어게인 정치인들과 좀 궤를 같이 하는 주장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기엔 좀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좀 그렇죠. 깔려 있는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이게 좀 변질이 되면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좀 광화문처럼. 불안하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이제 본인의 그 모습을 좀 변장하고. 드러내지 않고 예. 참여했다는 거 사진 아닙니까? 준비했어요. 검정 마스크 쓰고 검정 옷 입고도 가고. 예, 예. 저런 모습인데 저게 뭡니까? 이제 제가 또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내재적으로 좀 접근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맞아요. 드려보자면 예. 저분은 지금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좀 미루고 그렇죠. 이 지금 현상이 더 오래 이끌어 간다고 하면 이 어떤 모멘텀을 필두로 해서 책임도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도 좀 지지 않고 내부에서의 갈등도 외부로 총구를 돌려서 싸울 대상은 바깥에 있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제 이런 방식의 논리 전개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황교안, 장동혁, 전환길. 뭐 전한길, 뭐 김현태 예. 몇몇 이런
김현태도 갔구나. 뭐 극우에 가까운 사람들이 만약에 예. 저 현장에서 아이고야. 이제 인터넷 용어로 분탕질을 치거나 예. 본질을 이제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면 예. 저 현상이 좀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수하게 현장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시는 시민분들은 선관위를 규탄하시는 거고요. 네. 아닌 분들은 대통령을 규탄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그걸 참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지혜로운 게 저기 있는 2030 청년들이 태극기만 들어라, 뭐 부정선거 외치지 말아라, 약간 이러면서 저런 인사들을 막 나가라고 해요. 이게 밀쳐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장하고 저기 나타나는 거고. 예. 아니 근데 되게 흉하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얼마나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다 가리고 가서 저거 이렇게 하나 들고 앉아 있어요. 아니 지금 2030이 분노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예. 지금 사상 초유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이제 선관위에 이제 투표 용지 부족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 청년들은 공정이라는 거에 있어서 과거보다도 그럼, 더 예. 예민하게 예. 지금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성조기 같은 거 들지 말자, 네. 정치구 하지 말자 네. 이렇게 2030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숟가락을 얹습니까? 지금 선관위는 물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지금 이 투표라는 것이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너무나 잘못된 상황인 거죠. 이거를 예. 어떻게 보면 감독이 부실했고 이 과정이 부실했고 사실 능력이 없었다는 것. 사실 거기에 있어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정말 물타기로 같이 뭐 조작이 됐다. 모든 선거가 다 무효다. 예.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리에는 2030들이 저 사람들 예. 더 멀리 해야겠는데 가까이 했다간 우리 말이 오히려 설득력이 아, 떨어지겠다. 지혜로워요. 논리적이지 예. 않겠다. 마치 그거랑 같아요. 과거에 국민의힘이 이제 광화문 집회를 할 때 예. 옆에 무슨 부정선거 주장하는 뭐 태극기 부대들 막 계셨잖아요. 어. 막 이스라엘 국기 들고 막 하셨던 이스라엘 그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안 엮이려고 아, 그러세요? 많이 이렇게 저는 이제 그때 광화문 많이 주말에 그렇구나.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래서 약간 그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랑 다른 같은 빨간 옷을 입고 뭐 같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지만 그들과는 뭔가 구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게 저도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두 분 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시네. 이거는 지금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그 당시에 뭐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 유권자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선거에서 패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후보님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 그 과정들이 굉장히 좀 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런 재검표 그리고 뭐 재투표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선거 무효 소송 같은 것들을 실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제 소송을 걸면 거기에 대한 본질은 이제 재판부가 보기에는 당시에 이 원고 쪽에서 주장하는 행위가 원고 쪽에서 뭐 선관이라든지 우리 뭐 국가가 제대로 이 선거 관리에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입 후보자인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려면 거기에서 드러난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그렇지.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맞아요. 것까지 입증이 좀 돼야만 해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요건이 있다는 걸 맞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헌법적으로 어쨌든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우리 정부도 뭐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든지 뭐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행정부에 있는 여러 기관들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지만 선관위는 스스로 알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이 오후에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 대통령을 포함한 4부 요인들이 만나서 지금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는 자리까지 마련된 그렇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저도 뭐 선관위라는 기구 자체가 해체되고 아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은 사실 그거는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일인데 다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이 존재의 가치가 이번에는 사실 발현되지 못했고 너무 이런 일 자체가 너무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럼요. 행안부 산하에 둬서 정부가 관리를 하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선관위가 실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외부 감시에 대한 어떤 조항이 좀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이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정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들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지금 선관위 발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17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전국 50개 투표소라고 지금 더 확장되고 있잖아요. 예. 이러다 보면은 전국적인 재선거에
목소리가 높아질 텐데 그건 정치권에서도 해결 못하고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일단은 국정조사를 빨리 해야 될 것이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 의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부실 행정인지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래서 이제 검경 합동 수사까지 언급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재선거 할지 말지 여부는 굉장히 이거는 다퉈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이 가서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래 재선거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예. 대통령이 그래요 뭐 재선거합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선거 개입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예.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선거에 대한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네.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전면 재선거하자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수가 총 4,726장 부족했다라고 결론 내려졌고 더 많은 곳으로 확장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송파구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면 재선거하자. 이런 주장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해당 지자체나 기초의원 단위에서 당선된 분들 있죠. 그분들도 설득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가령 큰 자치단체부터 얘기를 하면 오세훈 시장부터 설득해서 네. 당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동일한 얘기를 하면 모르겠거든요. 지금 재선거 얘기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오세훈 전혀 당선인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뭐 오세훈 시장 보고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냐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친 오세훈계 정치인들은 서울시장 재선거까지 갈 일은 아니다라고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예. 합의를 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이거 재선거 하자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선거 불복이 돼요. 선거 불복 그렇죠. 프레임을 야당이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선된 쪽에서 이건 내가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 재선거에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예. 지금 장동혁 대표 혼자 전면 재선거를 하자? 이건 순서에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재선거하려면 당선인이 사퇴를 하거나 네. 선거 소송이 일어나거나 맞습니다. 선거 소청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판사 출신이잖아요. 장동혁 대표. 뻔히 알면서 지금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당내에서 빨리 사퇴해라. 지금 거취를 좀 표명을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기 가서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거 사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선관위 여파도 있는 것 같고 뭐 환율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한데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이제 지지도가 55.2%로 지금 최하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낮아졌고. 정당 지지도가요. 저 이거 보고 정말 놀랐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습니다. 41.8, 41.1. 뭐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똑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네, 일단은 가장 큰 게 그 선관위 사태에 대한 이제 국가 시스템을 좀 불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관이고 대통령이 선관위를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있죠. 대통령이 무슨 이걸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때는 전반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서울시장 패배가 저는 좀 뼈아프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지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이제 아침에 그 결과가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수도권의 핵심 지역을 놓쳤고 그것은 바로 정치적으로 상징하는 것들이 있겠죠. 가장 큰 게 지금 2030과 중도층의 이탈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저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찍을 수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죠. 바로 국민은 지금 내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내일은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하고 싶고 정말 이런 생존 본능까지 지금 가게 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코스피가 뭐 8천을 찍고 뭐 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일이 아니면 그게 또 체감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당과 야당의 당은 달라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집권 여당이고 여당에서 우리의 민주당이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고 믿음을 주는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캠페인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저는 메시지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들이 그래 정권을 줬어. 근데
정권을 줬는데 대통령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들이 민주당이라는 이 그룹이 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신을 이제는 해소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사실은 이제 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일단 대통령의 지지도가 빠진 부분은 당연히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을 거고 선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 탓으로 뭐 생각하는 그런 여론조사 응답층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1,500원 중반대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떨어졌죠. 지난주에도 계속 빠져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8,800까지 찍었던 이 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지금 이제 8,000선이 또 무너지는 오늘이 또 됐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반응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도는 그렇고요. 다만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3.1%포인트 하락한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관위의 사태를 보면서 여론조사 응답층은 견제를 할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래서 견제 심리가 발동이 견제 심리.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은 그럼 왜 빠졌냐? 정청래 대표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큰 승리라고 자화자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표를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특히 여론조사 응답층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일단 선거를 대통령이 지금 선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오늘 우린 봤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는 전국적인 큰 승리, 서울을 했죠. 예. 탈환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 정도였거든요.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예. 뭐 그게 아쉽다도 아니고 아프다였거든요. 저도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대통령은 2, 3일 동안 안 좋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인 큰 승리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 잘못됐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평가가 전 분명히 들어갔다고 보고요. 아쉽습니다. 오랜 준비를 통해 가지고 이번 선거를 말아먹고 이 모든 걸 민주당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부정선거 그 여론을 끌어올려 갖고 선관위를 몰아쳐서 윤석열한테 정당성까지 주자. 그래서 석방을 시키자. 요런 게 아마 얘네들의 참 지난 한 6개월 이상 머리를 쓴 큰 그림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3시부터 뜬금없이 용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퀵 서비스로 보내면 될 걸 갖다가 한 군데도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일부러 용지 부족 사태를 만든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에 용지 부족 사태가 거의 60군데에서 나왔어요. 60군데. 엄청나요. 네. 이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67개 지역인데요. 이것도 되게 교묘해. 왜냐하면 이 67개 지역들 중에 서울이 35개, 인천이 6개, 대구 7개, 울산이 울산 3개. 3개, 그러니까 경남 뭔가, 8개, 부산 8개. 뭔가 이렇게 경남, 울산, 부산, 서울, 인천에서만 부족한 거야. 희한하죠? 네.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얘네들이 만들려고 했던 프레임은 뭐냐. 여기서 지게 된 건 전부 다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아예 2시, 3시부터 온 국짐당 의원들부터 막 사람들이 다 몰려나고 선관위를 쫓아가고 개표소를 갖다가 점거를 하고, 아니 개표소가 점거가 됐는데 경찰이 이틀 동안 아무 짓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선거 다음날 아침부터 오세훈이 와서 울면서 저는 억울하게 서울시장은 뺏겼습니다. 막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태훈아 너 이겼대. 그러니까 이겨? 이건 나가리인데. 이거면 곤란한데? 이렇게 된 거야. 문제는 오세훈이 이겼을 때 이 작업이 끝나야 되는데 오세훈이 이긴 거는 변수인 거고 부정투표론을 끌고 가는 건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였죠. 오세훈이 이겼다고 불구하는데도 잠실에 가서 경기장을 점거하고 거기에서 시위를 벌이고 막 대학교 60개 대학교가 연합 성명을 내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듯이 야 내란 때도 니들 성명 발표 안 했잖아. 이게 6시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안에 수천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시작했는데 12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주여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조직적으로 동원이 됐구나. 선거 결과를 보고 튀어나온 놈들이 아니구나. 이게 나온 거예요. 제일 웃긴 건 장동혁과 나경원을 비롯한 국진당 지도부 내지는 핵심 의원 세력들이죠. 이번 선거 부정선거야. 재투표해야 돼. 근데 오세훈이 뽑혔어. 그러면 뭐 이진숙이도 됐고 한동훈이도 되고 자기들 원하는 애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재투표를 하래. 재투표를 해야 된다고 다 날려놓고 대구도. 지금 와갖고는 재투표는 장동혁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선관위를 때려잡아라. 선관위가 잘못했다. 선관위가 잘못한 거를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런 프레임을 끌고 가고 있는 거야. 만일에 진짜 여기서 정원호가 이겼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정치적 배경도 없고 그나마 대통령 팔이 안 하고 지들끼리 공치모도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임종석 따까리랑 모여 해갖고 야 우리가 그냥 서울 먹을 수 있어 이 자신감에 13% 지지율 까먹으면서도 이길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에 밀어붙은 정원호가 됐다고 생각해봐. 여기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지.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코를 풀고 있는 거야. 얘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좀 웃긴 건 뭐냐면 이게 투표 용지가 부족한 거지 뭐 투표를 못했다? 그런 게 또 아니에요. 투표도 다 했어 보면. 문제는 이 67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다 이재명이 잘못했다는 걸로 몰고 가고 있는 거야. 오죽하면 전환길이가 나왔고 정원호 시장이 당선된 것도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것도. 그렇지. 오세훈 시장이 되고 정원호가 떨어진 것도 부정선거 때문입니다라고 그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실제로 연설을 했어요. 이 얼마나 지금 대본이 꼬인 겁니까, 얘들이. 너무 좀 웃긴 게 모스탄이 지금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나서서 오세훈을 당선시킨 거잖아. 그렇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친중이야? 뭐 먹었나?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 얘들은 꼬였으면 스텝을 달려야 되는데 그냥 쭉 가는 거야. 이 정도 되면요. 이건 누가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천운이 정말 기가 막히게 국진당과 보수 세력들을 더럽게 안 도와주는 거야, 더럽게. 그러니까 재수도 없고 쟤들은 우리 이재명 정부는 진짜 운이 좋다. 이게 걸려들었으면 진짜 피곤할 뻔했어. 오세훈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떨어지는 게 그림이 훨씬 좋아요. 떨어졌으면 갑자기 부정투표의 희생양이 되면서 지금 여권의 어떤 중심으로 상징으로 올라설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오세훈을 앞에 세우고 오세훈 하나를 떨어뜨려서 이재명이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고 시나리오를 잘 짜놨는데 그게 지금 다 빠개진 게 결국은 우리 탐욕스러운 서울 시민들의 몰래 이찍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짚어준 방송은 홍작가 TV밖에 없었다는 거지. 왜 그러세요? 보수의 심장 서울 시민들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탐욕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수의 심장 서울 증권은 올라도 시민들한테. 좋지만 나는 땅값도 올랐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나는 일찍이에요. 민주당이에요. 그러놓고 강변에 사는 사람들만 투표장에 들어가면 다 이직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다 이겼는데 3분의 2를 먹었는데 시장은 이렇게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봐. 투표 수하고 이게 구청장 때 나온 민주당 동원 수하고 시장할 때 나온 같은 사람이 동시에 찍었는데 그 나온 표수의 차이를 보라고. 서울 시내에 250만 명 이상이 그런 방식으로다가 역투표를 한 거예요. 결국 그 역투표가 지금 이 부정선거 윤호개인의 준동 제3의 내란을 막아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군세 내란, 두
두 번째가 사법부 내란이었는데 드디어 선관위 내란을 이거를 서울 시민이 또 지켜냈어. 욕망으로. 욕망으로.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 진짜 어찌 보면 욕먹어야 될 그 욕망으로 집값 때문에 이거. 3번을 지켜내네. 3번을. 근데 그 67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경남이잖아요. 여기가 자칫 잘못하면은 국진당이 이제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지역들인 거야. 거기에 지대 정해진 거야. 생각에. 근데 여기를 다 획책한 거야. 획책했는데 문제는 전재수 시장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압도적으로 이긴 거고, 그다음에 인천도 사실 압도적으로 이긴 거고. 대구도 졌으면 그러니까. 그림이 좋았다.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경남은 결국 뭐 그쪽 가져갔지만. 경남은 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 김경수가 지금 전혀 경남에서 약발 안 받는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얘들이 아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부산, 경남은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놓고 시비거리로 조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민주당이 다 안 가져간 거지? 오세훈이 왜 당선된 거지? 아니 너무 웃긴 이렇게 된 게 거죠. 처음에 누구지? 황교안이 평택도 이게 부정선거다 이러려고 했는데 유이동이 됐어. 그러니까. 그리고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서울시장 거기서 와가지고 막 점프 뛰어내리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근데 안 됩니다. 경찰들 다칠 수 있습니다. 비켜. 이러한 방송들이 나갔을 때 금요일만 하더라도 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안 움직일 때잖아요. 근데 지금 이틀 동안 점거를 하고 경찰력을 다 무시하고 심지어 시위대가 경찰관을 체포했어요. 그래갖고 너 중국 공안이지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심지어 저기에 또 철없는 준석이가 응원한다고 또 갔잖아요. 응원한다고 가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니네 엄마 중국 사람이지. 왜 아빠는 안 물어보고 엄마 보러 중국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이준석이 중국 사람이냐고 막 물어보는 그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싸워요. 화교. 얘도 황당하지. 그 집에 가서 물어봤을 거, 엄마, 혹시 중국 사람이세요? 나 모르게 그런 정보 돌았나요? 물어봤을까? 난 SNS 중에 장난인 걸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장난이 진인지는 몰라요. SNS에 어떤 분이 올리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그 개표소 쪽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노인네가 한 분 와갖고, 너 공안이지? 그리고 자꾸 물어보더래요. 글쎄 말로, 니하오, 이렇게 얘기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노인네들을 몽땅 끌고 와갖고 얘가 중국 공안이라고 선관위 직원으로 있는데 얘가 중국 공안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기 할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언제 중국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이래서 막 미쳐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라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SNS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중국 국적이냐 짱깨냐 막 이렇게 경찰한테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 그리고 경찰이 서부법원 폭동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선관위를 공격하라고 헌법기관을 공격하고 이거요 투표 방해 행위는 사형이에요. 이게 다른 범죄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을 묵과하고 그냥 봐주고, 봐주든 거의 봐준 거예요. 아니, 무슨 50명 시위대한테, 개표소가 털려요. 투표소가 털리고. 왜 봐줘? 아니, 박스를 시위대한테 뺏겼대잖아, 투표 박스를. 아니, 너무 웃긴 게, 왜, 극우 집회에서는 경찰들이 극우들 말을 다 들어주면서, 우리 민주진영 시민들 촛불 집회하면 와가지고 그렇게 싸납게 해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USA 찾아대고, 물건을 보내주실 거면, 음료수 말고 두유를 보내주세요. 어른들이 두유를 좋아하십니다. 빵은 너무 많으니까 과자류로 보내주세요부터 시작해갖고. 김밥 쉬어가지고,
몇 명 고생했어요. 김밥 말고 딴 걸로 보내주세요. 누가 보내는 주나 보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탄압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을 만들어야 됩니다. 철공소 근무하시거나 철강 쪽에 일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아니 뭐 사람들이 뭐해서 우리 총 한번 만듭시다 그러면 대충 수도 파이프 갖다가 만들어지는 게 총이야?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신고당했고요. 예, 그 사람들은 신고당했고, 얘들이 거의 무슨 중국 욕하더니 홍위병처럼, 문화대혁명 당시에 홍위병처럼 굴고 있는데, 저는 왜 공권력이 얘네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는지, 대통령께서도 엄정 지시를 했는데, 왜 내버려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경찰까지도 동원이 돼가지고 이 사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백약이 무효인 게, 오세훈이가 나는 재선거 생각이 없어요 이러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부정투표지만 내 당선은 괜찮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야 빵구야. 지금 유정복이 혼자서, 왜냐면 저만 졌거든. 유정복이 혼자서 선관위를 빨리 해체시켜야 됩니다 이거 난리거든요. 근데요,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에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고유한 헌법기관인 겁니다. 그 헌법기관을 갖다가 심지어 그 수장도 윤석열이가 노태학을 임명을 했고 노태학이 2월 달에 임기가 다 됐는데도 일부러 후임을 지명 안 해갖고 지금까지 선관위원장을 하게끔 조희대가 시간을 끈 거 아니에요. 사고 나자마자 오후 2시 넘자마자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던지고 얘는 도망갔어요. 밤에. 이 전반적인 문제를 다 들여다봤을 때 이거는 지네들끼리 고도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법관을 지명을 안 하냐라고 하는 게 결국 노태하기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것들은 할 수 있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부정선거를 만들려고 했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꽤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하고. 말이 안 되는 게 투표 용지가 부족해가지고 투표 못한 사람이 아직 안 밝혀졌어. 거의 다 했어. 전국적으로 보면 다 했고 송파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지만은 부정선거까지 간다? 그거는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장동혁하고 지금 유정복이 뭐라고 하냐면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말이 안 맞잖아. 본 투표함에서 지금 문제가 이게 나는데 뭐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들이 다 짜고 이지랄 벌린 거야. 근데 오세훈이가 이기는 바람에 망한 차라리 거지. 본투표를 없애고 우편투표로 전부 다 전환해야 돼요. 이중으로 체크가 된단 말이야. 하나도 안 맞아. 우편투표라면. 결과적으로 오세훈과 장동혁 자체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입장이 여러 번 뒤바뀐 거예요. 처음에 재선거 해야 된다고 했다가 처음엔 재선거 한다고 던졌는데 하다가 떨어진 걸 알고 던졌기 때문에 오세훈은 아니 난 그냥 재선거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버텼으면 좋겠는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아니야 원래 계획대로 가야지 너 그냥 붙었어도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사퇴하고 던져줘 라고 하는데 절대 오세훈은 던질 마음이 없죠. 재선거는 못 이기거든. 자, 선관위는 헌법재판소나 국회처럼 독립된 최고 헌법기관이므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선관위 업무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하려면 개헌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유관 표명과 함께 행정부 권한 내에서 최선인 진상규명 지시를 내렸고요. 선관위를 직접 처벌하거나 재선거를 명령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닙니다. 자, 선거 무효를 판단하고 재선거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 대법원의 고유 권한이고요. 또 국정조사, 특검, 선관위원 탄핵소추 등은 입법부, 국회가 원내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법부, 대법원의 판사들이 전부 다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상 선관위와 대법원이 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봐.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선관위원장 다 대법관, 법원장, 다 법원장 판사, 법원장 판사 이래요.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판사를 써야 된다는 내용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이게 관행이 돼가지고 얘네들끼리 저거를 전부 다 선관위원장을 받고 선관위원장이 되면 밑에 사무총장이나 밑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을 지들 멋대로 공채를 해갖고 뽑아요. 공채가 아니지. 밑에 있는 사람을 뽑아 하다가 심지어 세습 상속까지 해줘요.
오죽하면 지금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밑에 있는 아들을 갖다가 세자라고 부르면서 특혜 채용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별정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직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정식으로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이 선거를 위해서 겸직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거 겸직을 하거나 고용직으로 임시 고용직으로 지위가 돼 있는데 얘네들이 다 300만 원씩 매월 정기적인 수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200만 원 넘는 수당.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정기적인 세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근데 선거 때 170명이 갑자기 휴직을 내고 안 나와 버린 거야, 선거사무소에. 이걸 정상으로 보라고? 이걸 용인하고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그 선관위를 정상적인 사법기관이고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봐야 된다는 봐야 되는 거냐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여기도 차라리 헌법기관으로서 별도의 공무원들을 채용해갖고 단독기관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 관리를 사법부나 행정부 안에 귀속을 시키거나 대통령실에 귀속을 시키거나 뭔가를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개헌을 해야 돼요. 근데 개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짐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를 해갖고 국짐이 개헌에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지. 지금 당장에 진상조사하고 특검하자고 하는데도 원구성도 안 하고 버팅기고 있어요. 아니 공직선거법상 합법적인 구제 절차인 선거 소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청구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 돼요. 선거 소청. 근데 이걸 안 하고 계속 권한이 없는 대통령에게만 맹목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쩌라는 거야. 권한이 없다니까. 권한이 없는데 무슨 책임을 져? 아니 누구들은 맨날 권한 없어도 해직거리 해가지고 해도 되나 본데 우리는 원칙과 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정부거든. 아니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특수기관을 동원해갖고 체포하고 조사해 그러면 헌법기관 침해라 그래갖고 또 이걸로 갖고 탄핵한다고 지랄할 거예요. 지금도 탄핵하고 지랄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무튼 이 모든 게 오세훈의 미세한 승리 덕분에 일어난 혼란이고 저쪽 애들은 6개월 해온 시나리오가 다 망가진 거야. 그렇지. 싹 다. 차라리 15대 1로 졌어야 되거든, 깔끔하게. 근데 그걸 못 해냈네. 그것도 서울에서 제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서울에서 이걸 못 해낸 겁니다. 왜? 탐욕스러운 강변벨트 어르신들 덕분에. 한강벨트. 이거를 감사하다 그래야 되나, 씨발아. 아니요.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 왜 우리나라 국군이 상승하는 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번 기회에 썩을 대로 썩은 우리가 몰랐는데 아주 악취를 풍기면서 지들끼리 썩어가고 있던 것들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거법 개정 같은 거는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선거 관리 자체는 그러니까 헌법기관이 선관위의 독단에 따라서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외부 기관들이 아무것도 결정을 못했어요. 지난번 선거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인력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인력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 저쪽 애들이 부정선거론 얘기하면서 투표지가 너무 많이 남았다. 그 남은 투표지 가지고 전부 다 부정선거 하는데 집어넣은 거다. 막 이지랄을 떨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선거 용지 수량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인쇄해놓은 거는 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전남이나 전북 지역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없었잖아요. 근데 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준비되어 있는 서울이나 TK, PK 쪽에만 희한하게 선거지가 안 갔느냐는 말이지. 창고에 있는데 그걸 보내달라고 하면 퀵 서비스로 보내면 1시간 안에 도착할 물건을 2시간 전부터 연락을 했는데 아예 전화를 안 받았다잖아, 선관위에. 당직 직원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3명이 있는데 3명. 그걸로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뭐 거기에 송파구 올림픽공원 거기에 뭐 구구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를 치고 했는데 오히려 좋은 건 뭐냐면 이거를 극우가 아니고 청년들, 그러니까 극우가 아닌 청년들도 갔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오마이에서 보면은 참가자 대부분이 10대에서 30대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름 지네들끼리 인스타나 회람 돌려보고 근데 지들 나름대로 욱해서 온 거지. 여기 관련해서는 다수가 재선거와 참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소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말을 못 외치게 하고 재선거라고 외치게 하고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들한테 가라 그러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고 하면서 좀 정상적인 이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SNS 보거나 하면은 막 무슨 이상한 막 폭력 집단 그런 애들이 더 많아 보이지만 아닌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 현상을 보고 나서 아, 저 부정세력 새끼들은 인간 아니구나 라고 아마 나는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깨어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가장 큰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드러나고 있는 게 부정선거를 했으니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법사위를 국짐으로 넘기라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하나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어 국짐은. 그래서 법사위를 넘겨줘라. 왜냐면 부정투표가 일어났잖냐, 민주당 정권에서. 우리가 그 피해자니까 우리가 그걸 해갖고 밝힐 거야 라고 했는데 니네 오세훈 이겼잖아 라는 순간 왜 이겼지 씨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쪽 애들은.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이 판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희대하고 짜고 내가 볼 때 이 그 부정선거 세력하고 같이 그럼 이건 윤호개인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윤호개인 같이 해가지고 이걸 획책한 게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이 드니까 이거는 조희대의 3차 내란이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윤호개인은요 오세훈이 당선됐다고 해갖고 노선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무조건 부정선거로 몰고 가갖고 지금 대한민국 자체 선거판이 선관위에 의해 갖고 오염됐고 이게 부정선거인 거고 따라서 그거를 저지하려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정당하다는 프레임까지 이걸 끌고 가려고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오세훈 당선으로 다 날아간 거지. 오세훈뿐만이 아니야. 추경호 당선. 그다음에 저기 한동훈 당선, 이진숙 당선, 그다음에 박완수 당선. 박완수 당선. 또 대구에 누구야? 울산에 누구야?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사개 지역구는 끌고 앉아봐야 해준 것도 없는데 피곤해. 지금부터 이제 밥상 차려오라고 진수성찬 차려오라고 난리를 피울 거였는데 우리가 깔끔하게 그거 손절 쳤잖아 블랙 컨슈머를.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식당 오지 마세요. 돈도 안 내면서 무슨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도 대구에서는 신공항 지어내라라고 얘기하던데. 왜? 니네 그 추경호라는 니네 뽑은 시장이 신공항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공약에 들어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그 통합도 안 되니까 예산도 더 많이 못 가져가. 결국에. 근데 그것도 매년 7조씩 받을 수 있는 걸 지들이 통합 안 한다고 날렸잖아. 그런 건 모르겠고 해줘라! 안 된다. 아무튼 대통령은 선관위를 제외한 사부 요인들과 회동을 통해 가지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합동수사본부 설립에 들어갔습니다. 자, 기존 5부 요인 중에서 당사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하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가 참석을 하는 거고요. 해결책을 이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이 없나? 현충일 행사 때 조희대가 참석을 했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더라고. 이제 끝났어. 이제 니들은 역시 부정선거론을 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젠장할 오세훈 때문에 모든 걸 망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유감 표명하면서 SNS도 하셨습니다. 이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하고 참정권 지장을 초래한 거 유감을 표명합니다라고 얘기했고 대선 방향 철저한 규명 지시를 했다. 그리고
이 선관위도 행정입법,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오보 요인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국민의 신뢰를 위한 독립기관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전면적인 개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자, 요게 아까도 말했지만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어쩌면 이제 시행령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국민들과 여야가 다 선관위에다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변화나 이런 게 시작되게 되는 거고, 그럼 검찰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에 대한 동력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거 하나로, 오세훈 당선 하나로 진짜 마음은 좀 쓰리지만 이게 진짜로 여기 물장 치고 가재 잡고 둥지털어 불 피우고 꿩 먹고 알 먹고 깃털 뽑아 베개하고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오세훈이 끝까지 버텨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퇴하면 안 되나? 오세훈 사퇴해 그냥. 아니, 오세훈은 끝까지 간대요. 왜냐면 재판 받아야 되니까. 재판도 있지. 10일 날 재판이 있는데 지금 사퇴하면 무조건 유죄야. 거기다 명태균이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재판 끝날 때까지 한 6개월, 1년은 더 해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장동혁 입장에서 지금 꽃놀이패를 갖고 놀라다가 망가뜨린 거예요. 부정선거를 해갖고 대여 공격을 강화하고 법사위를 뺏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치를 가졌는데 오세훈이 이렇게 됐어. 더군다나 꼴보기 싫은 오세훈이잖아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하고 오세훈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부정선거론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겁니다. 이 기회에 꼴보기 싫은 두 놈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당 내에 있는 장동혁이 오세훈과 한동훈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사하고 규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주말 내내 장동혁한테 한동훈이 돌아왔으니까 입당시켜줘. 너 때려치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지금 이 부정선거를 내가 파헤치기 위해서 오세훈 사퇴시킬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